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등교사로 일하고 있는 임찬양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내용은 교육대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교육대학교에 대한 소개와 함께 여러 입시 전략, 그리고 교육대학교의 대학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육대학교에 대한 소개와 함께 입학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대학교란 초등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대학교입니다. 따라서 교육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초등교사 2급 자격증이 주어지게 되고요. 동시에 임용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도 함께 주어지게 됩니다. 이 교육대학교 안에 있는 초등교육과는 전국에 총 13개의 캠퍼스에 초등교육과가 존재합니다. 교원대 1곳, 교육대 10곳, 일반대 2곳에 이 초등교육과가 존재하는데요. 교원대의 경우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의 경우에는 경인, 공주, 광주, 대구, 부산, 서울, 진주, 전주, 청주, 그리고 춘천까지 총 10곳의 교육대학교가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대학교에는 특수한 케이스로 2곳의 대학교의 초등교육과가 존재하는데요. 이화여대와 그리고 제주대학교의 초등교육과가 존재합니다. 초등교육과 속에는 국어, 수학, 사회 등 다양한 심화 전공들도 함께 존재하게 되는데요. 초등교육과라는 이름에 맞춰서 학과는 한 개지만 그 속에서도 다양한 심화 전공을 선택하여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그 전공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교육대학교 입학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교육대학교 입학을 할 때는 수시 그리고 정시 전형으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정시보다는 수시로 입학하는 인원이 더 많은데요. 먼저 수시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전형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모집 인원이 감소하는 추세에 놓여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령 인구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경쟁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 또 임용고시에서 교사를 선발하는 인원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보니 교육대학교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설정되는 모집 인원 또한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시로 입학하는 경우에는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으로 선발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서울교대, 이화여대, 제주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대학교 또는 일반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종합 전형으로 교육대학교 수시 입시를 치러지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합 전형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내신 대비와 그리고 면접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면접 같은 경우에는 교육대학교 입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정시의 경우도 이 면접을 응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시 입시생 분들도 면접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형 중에는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대학교별 또 각 전형별 모집 요강을 잘 확인하셔서 수능 최저를 만족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 자소서의 경우 많은 교육대학교에서 현재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따로 자소서를 제출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이 부분은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철저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2023년 입시 같은 경우에는요, 지역 인재 전형이 신설되거나 확대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마다 또 각 교육대학교마다 어떤 지역 인재 전형이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요. 그것에 맞는 또 나의 연고지와 가까운 교육대학교에 입시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입학 전략 중에서 정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점이 있다면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논술 전형으로는 입학생을 모집하지 않으니 이 점에 대해서는 참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수학이나 과학탐구 같은 과목별 가산점이 존재합니다. 또 이 가산점에 대한 퍼센테이지도 다르기 때문에 정시에서 과목별 가산점을 잘 확인하셔서 자신 있는 과목 또는 잘 준비가 된 과목을 중심으로 하셔서
이 정시 입학의 전략을 잘 세우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정시 입학을 준비하실 때는요, 가군, 나군, 다군도 특별하게 잘 챙겨봐 주셔야 합니다. 특히 교원대만 해당하는 가군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나군에 가장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꼭 전략적으로 자신에게 잘 맞는 교육대학교를 선택하셔서 입학 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 외에 입학 전략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대학교는 다른 일반 대학교와 다르게 성비라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 성비 규정은 한 성이 일정 퍼센테이지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요. 2022년 기준으로 많이 폐지가 되긴 하였으나 청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75%, 대구교대의 경우 70%, 광주교대 60%, 제주대 70%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한쪽 성이 다른 성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 상대적으로 적은 응시생에 해당하는 남학생의 경우 성별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성비에 관련된 부분들도 입학 모집 요강을 잘 확인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교육대학교 또 일반 대학교에 지원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면접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에서는 크게 생기부를 확인하는 질문으로 많이 시작합니다. 대부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으로 이 교육대학교 입시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생기부에 나와 있는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 질문을 하거나 또 이에 대해 더 보충적으로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정보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대다수입니다. 추가적으로 교직 적성과 관련된 질문이라든지 교사로서 갖춰야 할 자질, 또 태도, 교사관, 직업관, 교직관 등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들이 주어집니다. 추가적으로 각 교육대학교마다 추구하고자 하는 인재상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인재상과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교사가 되었을 때 또는 내가 어떤 교사의 모습을 꿈꾸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또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교육대학교마다 또 이 교육대 관련 입시와 관련된 기출 문제들을 잘 확인하시고요. 미리미리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생기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생활기록부는 특히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또 철저하게 준비하는 영역입니다. 이 활동 중에는 교육대학교 입시생들이 가장 많이 준비하는 활동으로 교육봉사 또는 교육동아리, 또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토론, 멘토멘티제, 학습 지원을 나갔던 경험이나 교육연구 보고서와 같은 다양한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입시생들이 이 똑같은 활동, 똑같은 프로그램 또는 비슷한 내용들이 이 생활기록부 속에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별로 이 똑같은 활동과 똑같은 프로그램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교사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또 교육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러한 내용들을 해석하고 있고 접근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내가 교사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교육학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또 활동들을 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잘 느꼈는지,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하신다면 생활기록부 내용을 더 풍성하게 채우실 수 있고요. 또 면접에서 관련된 질문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막힘없이 답변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교육대학교의 특징과 함께 교육대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장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진로와 취업 관련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초등 2급 종교사 자격증이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초등 교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임용고시 응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임용고시 합격 후 공립교사로 재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용고시를 응시하지 않고 사립교사로 재직하시는 루트도 있고요. 또 교육대학교를 다니시거나 또는 졸업하신 후에 반수 또는 고등고시를 보시거나 사기업의 면접을 보셔서 합격하시거나 또는 일반 강사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교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커리큘럼 또한 교사의 양성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 외의 진로로 가는 경우는 극히 소수에 해당하고요.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교육대학교 졸업 후에 임용고시를 응시해서 초등교사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대학교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대학교는 다른 학교와 다르게 취업에 대한 걱정이 상대적으로 덜 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등교원이 되기 위해 입학을 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임용고시만 응시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 직장에 대한 걱정이 상대적으로 덜 합니다. 따라서 이 취업에 대한 루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점에 대해서도 딱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이 학점이 임용고시에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학점과 취업에 대한 걱정이 덜 하다는 것이 교육대학교의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교육대학교는 일반 대학교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국립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싼 등록금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등록금을 내더라도 이 국립대이기 때문에 장학금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또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적 장학금, 또 각각 지역별 교육대에서 제공하는 등록금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립대학교나 다른 일반 대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 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시간표 구성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육대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강 신청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적은데요. 교양 선택 과목을 제외하고서는 수강 신청을 할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짜여준, 학교에서 제공해준 이 시간표만을 가지고 생활하면 됩니다. 따라서 다른 대학생들과 다르게 수강 신청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덜 하다는 것이 장점이자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대학교의 장점입니다. 국어 또는 수학, 실과, 체육, 미술 다양한 과목들을 공부하는 교육대학교에서는 그에 맞게 다양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추 키우기, 바느질하기 또는 어떠한 안무를 짜온다든지 장구 연습하기 등 우리가 일반 대학교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재미있고 특별한 과제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교의 과제나 수업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이 색다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과제를 하거나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재미있고 또는 신박한 느낌으로 학교를 다니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지원들도 생각보다 많고요. 또 이에 맞춰서 교환 학생을 나갈 기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에 있는 다양한 교육대학교와 교류를 하기도 하고요. 또 교육 봉사를 나간다든지 또 다양한 초등학교, 또 중학교, 또 고등학교와 연계해서 또 교육청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함께 이 교육대학교에서만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프로젝트, 또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육대학교 학생들은 과외를 하거나 강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 또 초등교원이 될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초등교사로서의 준비를 톡톡히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아르바이트보다는 이러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내가 교사로서의 적성이 맞는지, 또 이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교원이 되는데 필요한 정보들, 또 필요한 자신들의 행동이나 또 자신들의 그런 느낌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대학교의 다양한 생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대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입시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교육대학교에서 배우는 다양한 수업들, 또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학교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실습 관련된 내용이나 또 과목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과목을 배우는 순서나 또 실습을 나가는 시기들이 다를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셔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학년별로 나누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우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년의 경우에는 대부분 교양 과목으로 시작합니다. 경제, 인문,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서 무겁지 않은 기본적인 지식들, 또 초등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배경 지식들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또 예체능 과목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학습해 나가면서 초등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들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부터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되는데요. 이 1학년 때는 참관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어떤 시스템으로 학교가 굴러가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보고 느끼고 또 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2학년 때부터는 집행부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동아리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학과에서 학회장 또는 부회장 또는 집행부를 맡으면서 직접 학교에서 활동하고 또 학교에서 움직이는 역할들이 직접 2학년들이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2학년 때는 1학년 때와 다르게 본격적으로 교육학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교육 심리라든지 아이들을 상담하는 방법 또는 아이들과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고요. 또 2학년 때는 학교마다 상이하지만 실습을 나가게 되는 학교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2학년에 같은 경우에는 직접 교육이란 무엇인지, 이 초등교육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해 나가면서 직접 그 교직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초등교사가 되기 위한 다양한 과목들을 공부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교과 교육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어교육학, 수학교육학, 사회교육학 등 직접 그 교과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그 교과와 관련된 어떤 모형이 있는지, 그 교과목을 가르칠 때는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좋은지 직접 심화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과제도 상대적으로 많고요. 또 실기 과목도 많기 때문에 몸과 또 머리가 굉장히 힘들고 복잡해지는 시기입니다. 또 3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교육 실습을 나가서 직접 현장에 있는 학생들에게 수업하는 실습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현장에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도안을 작성해야 하고요. 또 수업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또 현장에서 수업해보면서 어떤 점이 부족한지 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점이 필요한지 본격적으로 파악하고 또 알아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학년 때는 한 달이라는 긴 기간 동안 교육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이 한 달이라는 기간이 정말로 긴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 다양한 횟수 또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직접 더 어려운 수업들을 마주하기 때문에 내가 이 수업을 통해서 더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더 심화된 내용들을 내가 학습해 나가고 또 실무적인 내용들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실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습 속에는요, 다양한 연수들이 포함되어져 있기도 하고요. 이 기간을 통해서 직접 담임 선생님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현장의 이야기를 더 듣고 더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실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실습이 끝나면 4학년 시기는 대부분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4학년 활동을 지내면서 임용고시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4학년의 특징인데요. 학교 수업을 듣고 또 실습을 같이 병행하면서 임용고시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전편의 영상에서 설명드렸겠지만 이 활동과 함께 11월에 임용고시를 응시하는 이 커리큘럼으로 4학년의 생활이 지나가게 됩니다. 1, 2, 3, 4학년을 통틀어서 예체능 교과 비율이 많다라는 특징도 있는데요. 우리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영어를 포함한 주지 교과목 같은 경우에도 많이 공부를 하게 되지만
이 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음악, 미술, 체육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도 배우는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음악의 경우에는 시창 또는 국악, 서양악기 또는 합창 등 다양한 음악적인 장르에 대해서 공부하고 학습하기도 하고요. 미술 같은 경우에는 동양화, 서양화, 디자인, 또 현대 미술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요. 다양한 분야에 대한 미술에 대한 그런 지식들 또는 활동들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체육 같은 경우도 축구, 농구, 배구를 뛰어넘어서 다양한 전통춤 또는 무용 또는 강강술래, 동양과 서양을 넘나드는 다양한 활동들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몸과 또 내 머리가 굉장히 힘든 이런 교육대학교의 커리큘럼이 굉장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현장에서 잘 사용되고 또 분명히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다양한 교과목들을 공부하고 학습해 나가시면서 이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또 이러한 경험들이 오히려 큰 도움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고 또 신나는 마음으로 들으신다면 더 흥미롭고 또 재미있는 교육대학교 생활을 보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교육대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교양 과목, 그리고 전공 과목, 그리고 전공 심화 과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교양 과목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배경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대다수이고요. 전공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 그리고 국어, 수학, 사회 등 교과론, 그리고 상담과 관련된 내용, 특수교육학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통합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전공 심화와 관련된 내용은 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안에서도 다양한 전공 심화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전공 심화별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교육대학교의 시수가 굉장히 많은 편에 해당합니다. 실기 과목은 상대적으로 학점을 낮게 배정하기 때문에 이 학점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이 시간수로 봤을 때는 한 주에 20시간 이상의 높은 이 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일반 대학교보다 학점이 많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데 또 과목을 준비하는데 또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과목을 배우는 데 있어서 이 시간표가 전공별로 학교에서 직접 짜서 제공되어지기 때문에 수강 신청에 대한 걱정은 상대적으로 덜 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대학교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실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습에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초등학교에서도 볼 수 있었던 교생 선생님으로 이 현장에 나가게 되는데요. 직접 현장 학교에 나가서 다양한 실무 또 수업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아주 훌륭한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실습은 학교마다 기간, 횟수, 그리고 그 속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상이합니다. 많은 경우 4년에 4번, 또 많게는 5번 정도 나가는 학교들도 있고요. 또 적게는 3번까지 나가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보통 1학년 때는 가서 직접 수업을 참관 정도로만 하는 참관 실습으로 시작되고요. 3학년과 4학년 때는 직접 수업이 포함되어져 있는 교육 실습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 봉사를 나가거나 보조교사로 현장에 나가거나 또 농어촌 학교를 경험할 수 있는 농어촌 실습이 진행되는 그러한 학교와 캠퍼스들도 있습니다. 이 실습에 나가면 다양한 활동들이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크게는 수업을 관찰하면서 아이들의 책상 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선생님이 쓰시는 발표 전략은 무엇인지, 학급 운영은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정말로 이 학급을 운영하고 또 교사로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직접 몸으로 부딪혀 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요. 또 직접 수업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지도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거나 또 협의회에 직접 참여해 보거나 또 일정 학교 같은 경우에는 체육대회를 경험해 볼 수 있는 학교들도 있고요. 또 실습에서 학예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 교회 체험학습을 나가거나
소풍을 나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연수를 듣거나 특강을 듣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습을 나가면 되게 재미있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또 몸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이 건강 관리와 컨디션 관리도 실습 중에서 잘 해주는 것이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교육 실습을 나가면서 아이들과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아이들과 헤어질 때 많이 아쉽기도 하고요. 또 내가 교육대학교에 입학해서 벌써 선생님으로 불린다는 사실이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또 이상한 기분이기도 합니다. 1학년 실습에 비해서 3학년과 4학년 실습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아무래도 수업을 직접 해야 되기도 하고요. 지도안을 작성하기도 하고요. 또 기간 자체가 더 길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컨디션 관리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배울 수 있는 내용들도 더 많으니까요. 내가 이 실습을 통해서 어떤 점을 더 배울지 또 어떤 것을 더 배우고 싶은지 생각하신다면 더할 나위 없는 아주 좋은 실습의 경험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실습 같은 경우에는 수강 과목입니다. 따라서 학점이 제공되는데요. 이 담임 지도 교사 선생님들께서 이 교생 선생님께서 수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또 분임, 토의는 어떻게 하시는지, 또 평소에 학교에서 아이들과 어떻게 지내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학점으로 우리에게 제공되는 수강 과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습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기보다 수업을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하고요. 이 실습 점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습 생활, 또 실습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담겨져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목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교육 실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대학교의 학점이라는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학점 관련된 부분은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 조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 학점이 사실 졸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나 임용고시를 보는 데에 있어서 사실 큰 영향을 제공해 주진 않습니다. 물론 임용고시에 이 학점과 관련된 가산점이 있는데요. 이 학점의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학점 관리를 크게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육대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학점 관리를 그냥 안 하시기보다는 이 학점 관리를 어느 정도 하시거나 또 이 교육대학교 커리큘럼을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수행하고 또 배워나감으로써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고 또 공부하는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교육대학교 생활을 하실 때 단순히 그냥 대학교 생활을 지내신다기보다는 내가 교사가 되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는 소중한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대학교와 관련된 이 외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생활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학교가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학생들끼리 잘 모이려고 하고요. 또 소모임이 활발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카테고리의 소모임 활동을 통해서 이 현장에서 내가 직접 학생들과 영화를 만들거나 또는 합창단 생활을 하거나 또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동아리 활동을 실제로 나의 경험을 통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교육대학교에 입학하신 후에 동아리 활동과 소모임 활동을 아주 재미있게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학교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축제의 경우는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 연예인을 초빙한다거나 또 우리가 알만한 네임드가 있는 연예인들을 초빙하는 경우는 조금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축제가 그렇다고 막 재미가 없거나 또 지루하지는 않고요. 그만큼 학교 특색에 맞춰서 다양한 프로그램들 또 교육대학교 학생들끼리 잘 모여서 재미있게 놀기 때문에 학교 축제 같은 경우에도 기대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 교육대학교는 전국의 13개 캠퍼스에만 있기 때문에요. 이 전국 교대 연합이 굉장히 활발하게 잘 묶여 있습니다.
그만큼 네트워크도 잘 구축이 되어 있고요. 이 교육부와 관련된 최신 교육 트렌드나 또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다양한 활동이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민감하게 변화하고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그에 맞춘 다양한 프로젝트성 활동이 이 교육대학교 또 캠퍼스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또 교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교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이라면 교육대학교 자체가 초등교원의 양성을 목적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초등교사가 되기 위한 최적화된 루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초등교사만을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직업으로 변경을 하거나 또 졸업 후에 다른 루트로 빠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학과나 장점이나 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장점만을 생각해 보았을 때 자기가 초등교사가 되고 싶거나 또 아이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가르치고 싶은 선생님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교육대학교 입학이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 또 아이들을 마음 따뜻하게, 또 아이들을 뜨겁게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은 우리 입시생 여러분들은 이 교육대학교에 입학하신다면 조금 더 좋은 교육, 또 재미있는 대학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꿈꾸시고 있는 교사가 충분히 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육대학교 생활을 통해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읽어내는 데에 아주 큰 목표를 가지고 또 그러한 마인드와 또 자신의 마음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이 교육대학교 속에서 아주 훌륭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현장과 교육대학교 또 초등교육과가 열려있는 다양한 대학교들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소신 있게 지원하셔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